남아공 감독도 경기한 한국 뭐라고 했을까? 한국과 남아공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남아공 대표팀의 휴고 브로스 감독이 한국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놨다. 브로스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 강호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매우 완성도가 높은 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조직력이 뛰어나다. 공을 잡았을 때와 공을 빼앗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90분 내내 달리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팀이다. 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브로스 감독이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스타 플레이어보다 팀 전체의 조직력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도 비슷하다. 체코전에서는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경기를 운영했고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멕시코전 역시 결과는 0대1 패배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멕시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번 대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는 점이다. 공격 시에는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하고 수비 시에는 전원이 내려와 공간을 막는다. 선수들 사이의 간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A조 상황을 보면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꺾었고 멕시코에는 0대1로 패했다. 1승 1패 승점 3점이다. 남아공은 멕시코에 패하고 체코와 비기면서 승점 1점을 기록 중이다. 즉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전력 역시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경기 경험과 국제대회 경험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특히 이강인은 체코전에서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줬고 김민재는 수비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멕시코전에서 집중 견제를 받았지만 여전히 상대 수비가 가장 경계하는 선수다. 반면 남아공은 끈끈한 팀이다. 화려한 스타는 많지 않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활동량이 강점이다. 실제로 체코전에서는 경기 내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로 승점 1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공격력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경기 동안 기록한 득점은 7골뿐이다. 결정력 문제도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여기에 남아공은 중요한 전력 누수도 발생했다. 체코전에서 퇴장을 당한 핵심 미드필더들이 한국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던 선수들이 빠지면서 전력 손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자원들이 빠진다는 점은 남아공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아공은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 가깝다. 32강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가 사실상 필요하다. 따라서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위험 요소다.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역습을 허용하면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특히 남아공 선수들은 스피드와 활동량이 좋은 편이다. 공간이 생기면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체력이다. 한국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고지대 환경 속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남아공전 역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후반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예상치 못한 실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승부를 보기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남아공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분석을 종합하면 전망은 대체로 비슷하다. 한국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무승부다. 남아공 승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가장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해외 축구 데이터 업체들의 예상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국이 우세하지만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다. 남아공 감독이 직접 인정했듯이 한국의 가장 큰 무기는 손흥민 1명, 이강인 1명이 아니다.